그렇다면 이제 당장 5월부터 우리 캐디 분들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또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봐야 이제 또 캐디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소득세는 이제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2배사 근연기라고 해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제도가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우리 캐디님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봐서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라라는 부분을 이제 들어왔거든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천징수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그 사용자, 뭐 골프장에서 캐디님들의 이제 소득이 신고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신고된 소득을 이제 국세청에서 갖고 있거든요. 이 소득을 가지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사람은 소득만 있으면 원래는 5월달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종합소득을 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있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캐디님들도 이제 소득이 이제 국세청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신고되는 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래도 조금 이제 수익금액 기준으로 조금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간별로 좀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긴 한데요. 2,500만 원하고 7,500만 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0, 7,500. 네. 그래서 7,5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네. 추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7,500만, 그러니까 2,500에서 7,500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제가 추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이제 소득자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뭐냐면 이제 추계는 뭐냐면요. 내가 매출이 이 정도야. 네. 근데 비용은 이만큼을 썼겠지라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정해놓은 비율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서 이만큼 썼는데 그런 걸 잠깐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추계로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비율이 있어요. 아마 그 단순 경비율이 아마 65.1%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500만 원 미만인 캐디 분들은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651만 원을 비용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추계, 그냥 추정해서 그냥 계산한다. 그냥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매출이 1,000만 원이고 그 캐디비가 1,000만 원이고 65.1%를 빼니까 34.9만 원, 그러니까 349만 원이 남나요? 네. 이게 이제 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세율, 우리나라는 이제 6에서 45%의 세율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이 6%거든요. 거기다 이제 6%를 곱한 세금을 납부를 하시는 거죠. 뭐 대략 그냥 계산을 해보면 뭐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으나 그냥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45만 3천 원 정도를 납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세액 공제나 뭐 감면 제도도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런 게 적용이 된다면 뭐 그 정도 선에서 납부를 하신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2,500만 원 기준이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2,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번 자는 네. 어차피 당신은 그 중에 65% 정도는 경비로 쓰는 걸로 일단 인정해줄게. 인정해줄게. 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5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신 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요. 네. 이분들은 추계보다는 간편하게 신고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또 되게 단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아까 65.1%보다는 적게 또 인정을 해줘요. 기준 경비율이라고 해서 대략 뭐 21.1% 이것도 이제 뭐 상황에 맞게끔 아직 대부분의 이제 경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확정이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보면 한 21.1% 정도 비율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7,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장부를 직접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해서
뭐 실제 경비가 뭐 1,000만 원이 들었다면은 7,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신고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분이 추계로 신고하면 네. 아까 왜 경비율이 막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가산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7,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의무예요. 복식부기로 신고하라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추계이신 분들이나 뭐 간편장부 대상자 아까 7,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신고하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추계나 간편장부로 신고하셔도 돼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캐디인데 네. 내가 아마 뭐 6천만 원 정도의 네. 연 매출이 있었다. 네. 네. 그러면 나는 간편장부에 해당이 되는 맞습니다. 사람이네요. 네. 간편장부에 해당되고 이분들은 뭐 말은 간편장부인데 사실 간편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좀 그래서 그냥 뭐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뭐 추계열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 오늘 뭐 신고를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 그렇게 구간별로 좀 나눠질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마 5월달에 이제 그 안내문을 받으실 거예요. 국세청으로부터 그 안내문에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결정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신고하시면 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이제 전문가,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거는 개인이 할 게 아니더라고요. 네. 좀 어렵죠. 이게 네. 용어도 어렵고 이렇게 네. 사자가 붙은 건 이유가 있고 네. 네. 아끼시는 게 네.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과세 11월, 12월 지금 그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소득분은 신고가 됐고요. 우리 네. 캐디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5월달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고는 이제 아까 그런 방식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다면 주변의 전문가 도움 받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거 신고를 안 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불이익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무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나 뭐 이런 가산세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시기를 저는 네, 말씀드립니다. 무신고 가산세 같은 건 20%만 이렇게 되게 원래 좋네요. 납부해야 될 세금에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가산세가 있다. 그래서 꼭 챙겨서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5월 달에 우리 캐디분들께도 안내문이 가겠지만 네. 금액에 따라 비율이 네. 정해져 있고 네.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뭐 맡기시는 게 좋고요. 뭐 근데 이제 7,500만 원을 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장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7,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사실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더라도 아까 제가 뭐 추계해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라는 건 장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비율대로 계산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도 되나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기장을 할 수 있다. 장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국가에서 인정되는 비율보다 실제로 더 썼다 사업과 관련돼서 만약에 그걸 내가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분은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하고 또 하나는 추계나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분이 네.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 공제라고 해서 세액을 또 깎아줘요. 그래서 유도하는 정책도 있거든요. 아, 더 정확하게 그렇죠. 경비를 신고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추계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임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네. 국가는 장부를 작성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그러긴 쉽진 않은데 얘가 내가 벌어들인 캐디비보다 네. 실제로 쓴 비용이 많다고 하면 그게 결손이거든요. 그렇죠. 손해를 그 봤습니다. 손해 그럼 또 다음 연도에서 차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캐디분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 근무를 준비하면서 네. 어떤 경비를 썼는지 예전에는 뭐 현금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카드도 좀 많이 쓰고 네. 뭐 계산서를 받아놓을 게 있으면 받아놓고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시면 좋은데 계산서를 사실은 받기는 쉽진 않을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사업자 번호가 따로 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주민번호가 발행되고 갖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뭐 다른 업종 뭐 보험설계사, 네. 방문 협력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갖고 있는 고민인데 네. 대부분 이제 적격증비는 이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약간 사적 경비랑 조금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네. 이제 이런 문제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이렇게 충분히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장부 작성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걱정인 게 이게 솔직히 어떤 뭐 물건을 사거나 뭐 다른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렇진 그런 않죠. 직업이 아니어서 맞습니다.
좀 현명하게 어찌됐든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은 어떤 비용이 어떤 게 발생되느냐는 사실은 우리 캐디님 본인이 대부분 잘 아실 것 같고요. 뭐 교통비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경비들을 최대한 다 준비를 하셔서 네. 이번 소득세 신고에 대응하시는 게 제일 아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뭐 주유비, 네. 통신비 네. 다 해당되겠죠?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뭐 그 증빙 자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게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맞아요. 네. 오늘 뭐 그런 세부 내용까지 얘기하는 네, 건 맞습니다. 아니니까요. 네. 큰 알겠습니다.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5월에 5월은 그렇게 했지만 네. 이제 내년도 5월이면 진짜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수익이 다 국세청에 신고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도 더 커질 올라가죠. 텐데 네, 네. 솔직히 어떻게 해야 절세라고 하죠. 아, 네, 어떻게 좀